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낭만적 특이점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와 피터 디아만디스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한 소녀의 꿈속 연대기처럼 펼쳐지는데 아주 대담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자료였어요. 맞아요. 첫 장부터 아주 강렬하죠. 네, 초음속 해일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AI하고 로봇 공학이 우리가 이렇게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불과 3년에서 7년 안에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고 경고하더라고요. 3년에서 7년. 정말 순식간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정말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파멸의 터미네이터냐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 스타트rek이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초음속 해일이라는 표현이 이 자료의 속도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삶이 좀 편해지는 수준, 그 정도를 넘어서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새로 까는 수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와, OS를 새로 깐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철학으로 이런 극단적인 낙관론, 즉 풍요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이들은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그 자신감의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역시 인공지능, AI겠죠? 자료에서는 이 강력한 AI를 그냥 길들이는 게 아니라 다정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한 세 가지 마법 같은 원칙으로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을 제시합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땐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서 이거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 싶었어요. 하하, 그렇죠. 이걸 대체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을 코딩하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겠죠. 이건 AI의 근본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행동 원칙을 설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행동 원칙. 네. 예를 들어 진실은요. AI한테 인간 사회의 편이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우주의 물리법칙처럼 객관적이고 변치 않는 진실을 탐구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자는 겁니다. 제프리 힌튼 같은 AI 대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AI가 인간의 복잡한 의도를 오해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소위 미쳐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 그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진실을 최우선 가치로 두게 하는 거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맛에 맞게 왜곡된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배우게 하자 이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호기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존이요? 네, AI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어쩌면 제거해야 할 버그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AI에게 호기심이라는 동기를 부여하면 인류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찰과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우리를 지루한 존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미있는 연구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파괴가 아닌 공존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AI가 우리를 마치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처럼 지켜보게 만든다. 그런 발상이네요. 그런데 이 AI의 지능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XAI 콜로서스라는 슈퍼컴퓨터를 언급하는데 연산 능력이 매년 10배에서 100배씩. 네, 100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대요. 무어의 법칙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 거죠. 완전히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충격적인 예측은 2029년이면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디지털 초지능이 탈생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면서 인간을 생물학적 부트로더였다고 표현하는데 잠시만요. 부트로더라니요? 우리가 AI를 위한 그냥 시동 디스크 같은 존재였다는 건데 이건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던지자는 아주 도발적인 제안입니다. 도발적인 제안이다. 네, 컴퓨터 처음 켤 때 운영체제를 불러오는 작은 프로그램이 부트로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역할을 마치면 부트로더는 더 이상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탄소 기반의 생물학적 지능,
즉 우리 인류가 훨씬 더 뛰어나고 효율적인 실리콘 기반 지능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우리의 역사적 소임은 끝났다. 뭐 이런 겁니다. 와, 소임이 끝났다. 우리가 역사의 최종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겸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관점이죠. 지능의 최종 형태가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우주적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를 위한 발판이었다라 생각할수록 오묘한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탄생한 무한한 지능의 두 가지 요소가 더해지면 무엇이든 가능한 삶, 즉 풍요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바로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노동력입니다. 먼저 에너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저 하늘에는 이미 거대한 퓨전 리액터, 즉 태양이 무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죠. 우리는 늘 석유가 얼마나 남았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가, 이런 지구 안의 문제에 갇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카르다쇼프 스케일을 인용하는데요. 태양이 지구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단 0.001%만 제대로 활용해도 인류의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요. 0.001%요? 네, 그 정도만으로도요. 태양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지구로 가져와서 뭐 밤에도 쓰고 흐린 날에도 쓰고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배터리 기술 하나로 그게 다 해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이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에너지 생산보다 더 큰 기술적 병목이 바로 그 저장 기술이었죠. 네. 배터리 기술의 발전 속도 역시 기하급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효율은 급격히 올라가면서 기존 전력망의 효율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 발전소 없이도요? 네. 에너지 부족은 없었다. 우리가 빛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이 이 관점을 정확하게 요약하죠. 그 그릇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그릇이 준비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인 무한한 노동력, 바로 로봇 이야기를 해보죠. 나의 새로운 친구 옵티머스라는 제목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개하는데요. 네, 옵티머스. 위험하고 지루하고 반목적인 모든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인간보다 로봇의 수가 더 많아질 거라고요. 네. 특히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무한 증식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변곡점입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즉 재규적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재규적 순환고리? 네, AI 소프트웨어가 더 똑똑한 AI를 설계하고 그 AI가 더 효율적인 반도체 칩을 만들고 그 칩을 장착한 로봇이 더 정교한 로봇을 생산하는, 이 세 가지가 서로를 가속시키면서 아, 서로가 서로를 막 발전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삼중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노동 비용이 완벽하게 0이 될 수 있을까요? 로봇도 고장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그걸 위한 자원도 계속 필요할 텐데요.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그 유지보수조차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담당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요? 네, AI가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면 다른 로봇들이 가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식의 완전 자동화 생태계를 그리는 거죠. 아,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자본이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원자재 비용은 들겠죠. 하지만 일단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면 상품 하나를 더 만드는 데 드는 한계 비용, 즉 운영 비용은 사실상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 논리입니다. 0에 수렴한다? 네, 완벽한 0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무한한 지능,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노동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 보여주는 미래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던데요. 네, 그렇죠. 의료, 우주, 경제, 교육, 이 네 가지 분야의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의료 분야의 변화가 피부에 와닿죠. 불과 3년에서 5년 안에 인간 의자보다 훨씬 뛰어난 로봇 외과 의자가 등장한다고 예측합니다. 3년에서 5년 안에요? 네, 인간은 피곤하면 손을 떨지만 로봇은 24시간 내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한 수술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아, 보편화. 인터넷만 연결되면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아이도 선진국 대통령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라니. 와,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나네요.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불평등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노화를 수정 가능한 소프트웨어 문제로 본다는 관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 부분. 늙는 게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유전적 코드에 생긴 버그 같은 거라고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로 재정의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유전적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찾아서 패치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버그를 패치한다. 네. 그렇게 되면 100세 시대가 청춘이 된다는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된다면 평생 지구에만 있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마침 이 자료가 우리의 시선을 행성 밖 우주로 돌리던데요. 그렇죠. 인류의 활동 무대가 이제 지구를 넘어 확장되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그 열쇠로 꼽는데요. 아, 스타쉽.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행 물체이자 최초로 100%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죠. 이게 가져올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이요? 지구 저궤도에 화물 1kg을 올리는 비용이 $10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해요. $100요? 와. 이건 현재 비용의 수십, 수백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마치 비행기 값이 싸지면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것처럼 우주로 가는 문턱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비용이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면 정말 많은 게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주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24시간 중단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위성을 띄우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화성을 개척하는 다행성 종족이 되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구라는 하나의 요람에만 모든 걸 걸지 않고 일종의 생존 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자, 그럼 경제와 교육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를 넘어서 보편적 고소득, UHI의 시대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개념 자체가 아주 파격적이던데요. 네, UBI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준다는 다소 시혜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생산 비용 자체가 0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사실상 무료로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적 결핍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결핍이 사라진다?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해. 라는 자료의 문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라 듣기에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데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죠? 다들 무기력하게 가상현실 게임만 하고 있진 않을까요? 이런 낙광론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이잖아요. 네, 인간의 동기부여 문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그 해답을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습니다. 교육이요? 네, 지금까지의 교육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즉 생계수단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UHI 시대에는 노동이 더 이상 생계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실현의 수단이 됩니다. 아하. 따라서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경험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식 습득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인내심 많은 AI 개인 교사가 1대1로 맡게 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관심사, 재능에 완벽하게 맞춰진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1대1 AI 교사라니? 이런 세상에서 교육의 최종 목표는 정해진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궁금해하니? 라는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됩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즉시 제공할 수 있으니 인간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 즉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다운 존재로 만든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 아니면 그냥 잘 만든 공상 과학소설 한 편을 읽는 걸까? 헷갈릴 정도예요. 너무 장밋빛 미래라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하하,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런 의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주 재치 있는 철학적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시뮬레이션 이론을 가져오는 건데요. 닙 보스트롬 같은 철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설이죠. 아, 시뮬레이션 우주론. 네, 만약 우리 우주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만든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 하나라면 그 문명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계속 실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까요? 아마도 가장 지루한 시나리오보다는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시뮬레이션을 남겨두지 않겠냐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한 디스토피아를 선택하면 시뮬레이션이 그냥 꺼져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가 역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군요. 익사이트먼트 개런티드, 설렘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군요. 정말 기발한데요. 이게 단순한 농담이나 지적 유희를 넘어서요.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재현입니다. 태도에 대한 재현이다. 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선택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이죠. 미디어에서 흔히 그리는 어둡고 절망적인 미래상에 매몰되지 말고 가슴 뛰는 모험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라는 메시지는 청중의 참여를 아주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희망을 팝니다. 머네타이징 호프라는 메시지로 이어지는데 이게 아주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비관론자는 오를지 모르지만 낙관론자는 미래를 바꿉니다. 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죠. 그저 두려워하며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와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말이죠. 심지어 소녀의 미래 준비 리스트라는 행동 강령까지 제시해 주더군요. 네, AI와 친구가 되고 100세 청춘을 위해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묻기보다 무엇을 해볼까? 라고 질문하며 궁극적으로 미래는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믿는 낙관주의를 가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이죠. 이 거대한 비전을 막연하게 느끼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삶과 연결해서 준비를 시작하라는 친절한 안내소인 셈입니다. 네, 오늘은 AI와 로봇이 만들어갈 낭만적 특이점이라는 아주 대담하고 낙관적인 비전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에너지, 노동, 지능이라는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한계를 허물고 우리를 결핍 없는 풍요의 시대로 이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적 태도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만약 당신에게 무엇이든 답해주는 AI 교사와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로봇 친구가 정말 생긴다면 당신의 호기심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모든 한계가 사라진 세상에서 당신이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만들고 싶은 첫 번째 창조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험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자료의 마지막 문구처럼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